우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핵심적인 이슈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을 때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기 위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필요한지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이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중심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비은행 중심으로 가야 될지 거기에는 안정성,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라는 면도 있고 비은행 기관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견해에서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해야 여러 가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렇게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됐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와 달리 아직 자본 자유화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금융산업 구조상에 있어서 그 금산분리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와 어떻게 해서 규제를 통해서 좀 그 규제를 어떻게 할지 이런 규제를 적절히 하는 것이 어떤 건지 하는 이슈가 있고 특히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됐을 때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효율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게 큰 틀에서의 지금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우선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먼 미래에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화폐가 디지털라이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집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도 우리 금융기관의 화폐는 사실 은행과 한국은행 간의 화폐 이 움직임은 다 이미 디지털라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움직이지 않고 사실 디지털로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거기에 이 계약을 집어넣을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기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수출한 업체가 배에다 선적을 해서 LA까지 가고 이 물류가 가고 있는데 그 실제로 수입업자하고 수출업자 간에 돈을 지급하려고 하면 LA에 도착해서 그 통관 다 하고 그 다음에 은행한테 얘기해서 지급하게 하고 이런 것이 다 필요한데 지금 뭐 가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배가 떠나서 태평양 지나가는 순간 돈은 반을 집어넣어라, 반을 입금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다 할 수 있고 우리 부동산 거래나 이런 모든 거래에 있어서 이런 계약 조건을 집어넣어서 돈을 이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화폐에서는 이렇게 컨트랙트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고 이 디지털라이즈 할 때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것을 발행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이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은 현재 우리가 DLT라고 하죠. 이 분산형으로 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모든 정보가 다 기록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나 뭐 예탁원이나 기재부나 감독기관이 없더라도 이 프로그램 기능을 통해서 DLT 기능을 통해서 모든 히스토리가 기록되기 때문에 더 투명하게 규제도 할 수 있고 감독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비은행 민간기관한테 맡기고 거기서 이런 혁신이 일어나게끔 허용해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발행을 하게끔 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발행은 이제 저희도 동감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네트워크가 있고 DLT라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다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작은 업체까지 이것을 다 허용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테크놀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할 인센티브가 굉장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금이 굉장히 낮은 기업한테까지 이걸 허용한다 그러면 누가 가서 일부 돈을 주면서 좀 내가 이걸 돈 세탁을 하게끔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은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정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니면 이 돈을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업체가 굉장히 큰 기업들 중심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KYC라든지 돈 세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그런 걸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미니멈 사이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만일에 정말 큰 사이즈가 크면서도 비은행을 허용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비은행을 허용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금산분리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허용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우리가 논의했던
네로우 뱅킹이라고 지급결제 은행을 설립을 허용하는 거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지급결제 은행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은행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사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이런 데가 이 지급결제 업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객의 예금이 그다음에 은행들이 할 일을 이 보험사, 증권사, 뭐 다른 비은행금이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특히 이 독과점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한 큰 이런 구조에서는 지배력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 또 은행의 예금이 줄어들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이 은행 중심으로 저희가 움직여왔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문제도 같이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본 자유화인데 보통 제가 이걸 주장하는 많은 교수님과 이 전문가들을 상의를 해봤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 사용용인데 많은 분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그 K-팝 굿이라든지 여러 가지 NFT라든지 여러 가지 가상자산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해외 사람들이 그거에 직접 투자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국제화되고 이 수요도 늘어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침투하는데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뭘 걱정하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것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 바깥 시장에서 살 경우 어떻게 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람들이 사서 그것을 국내 네트워크에다 안 집어넣고 해외 네트워크, 바이낸스라든지 뭐 해외에 있는 기관에 돈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원화 예금을 해외에 갖고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몇십 년 동안 자본자유에서 가장 걱정했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여러 가지 위험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해서 내 재산의 몇 분의 1을 해외에 갖다 놓고 싶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지금까지는 연 10억 정도의 한도에서 10만 불 한도,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려서 원 10만 불 정도 한도에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나가게 했는데 그건 또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그걸 해외에 직접 유치할 수 있게 해주면 물론 규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했을 경우에는 자본 자유화를 완전히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통화정책 면에 있어서는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기본적으로는 발행 총량을 규제하더라도 통화량을 늘리는 거는 막을 수 있지만 저희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 통화량을 줄이고 싶을 때 사실은 은행들은 지급준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기가 쉬운데 비은행 금융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너 갑자기 그 국채 담보 잡고 있는 걸 다 팔아라 막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장에 주는 충격도 굉장히 클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통화 정책에 있어서 유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이 화폐의 이 디지털화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때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좀 천천히 가면서 먼저 은행 중심으로 발행을 하고 거기서 부작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레귤레이션 어떻게 할 건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은행들이 또 바깥에서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개방형 블록체인에서 또 한번 발행하는 것도 봐서 부작용을 컨트롤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비은행도 허용하는 이런 점진적인 어프로치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주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가상자산이 있으면 그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법에서 가상자산을 전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라고 하면 환전이라든지 해외에 돈을 송금한다든지 해외로 돈을 가지고 나가기 위한 지금 그런 필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은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부작용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가상자산법을 통해서 가상자산이 좀 육성되고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것을 보고서 하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것에 큰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저희가 얘기한 한강 프로젝트라는 것이 1년 반 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 한강 프로젝트가 바로 한국은행이 관장하는 네트워크 내에서 은행들을 중심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던 중에 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사회적인 논의가 됨으로써 이게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될 그럴 상황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능을 볼 때 미래를 위해 대비해서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필요한 것을 조금 점진적으로 은행 중심으로 간 다음에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지금 전체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90%, 95%, 뭐 99%가 전부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달러화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은 수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달러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반면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화가 있을 때 달러 수요가 있는 것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해외 돈을 얼마나 가지고 나가고 싶을 것인지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달리 얘기하면 이것을 디지털화를 했다고 해서 생긴 거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걸 만들어준다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우도 역시 달러가 절상될 것인지 뭐 이런 그런 움직임에서 결정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방어를 하자라는 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반드시 맞는 것이 아닌 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 가상자산 발전을 통해서 발전이 얼마나 되는지 보면서 그거의 지급수단으로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은 시간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입니다. 자세한 것은 한번 날짜를 더 길게 주시면은, 긴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견해는 그 정책 당국, 그리고 또 한국은행은 곳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안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견해를 반영한 것이고요. 많은 이 반대쪽으로 비은행이 허용해야 된다는 분들은 기술 혁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것이 분명히 논쟁은 가능하지만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안정성, 비은행이 발행할 때에 비해서 은행들이 발행할 때 안정성이라는 장점은 분명한 반면에, 비은행 기관이 발행하면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이 있을 거다라는 것은 아직은 검증되지가 충분히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보면서 천천히 확장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하셨나요? 예, 더 궁금한